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여행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어렵지 않게 닿을 수 있는 제주도의 자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승 없이 버스 한 번으로 닿을 수 있는 곳들로만 모아왔고요. 숲, 바다, 그리고 수목원 할 것 없이 다 합쳐서 7곳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4번 타는 곳에서 출발하는 151번 버스를 탈 겁니다. 거의 바로 앞까지 가고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곶자왈 도립공원입니다. 곶자왈은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식생을 가진 숲지대를 이루는 말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총 5곳 남짓의 곶자왈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면적이 상당합니다. 45만 평에 육박하고요. 덕분에 탐방로가 꽤나 다양합니다.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걸리는 코스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체력과 허락된 여유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탐방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만 입장은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고요. 반드시 등산화나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두나 샌들 같은 걸 신으면 입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곳은 제주도의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엉아래안입니다. 제주공항 4번 타는 곳에서 102번 버스를 타면 도보 이동 시간까지 합쳐서 1시간 반 남짓이 걸리고요. 차기도를 버타며 멋진 석양을 즐길 수 있는 바닷가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진 매력이 상당한 곳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길게 이어진 퇴적층이 굉장히 신비롭고요. 총 길이 10km 남짓되는 트레킹 코스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풍경이 쉴 새 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저처럼 걷는 것도 좋지만 면허가 있는 분들은 전기 바이크를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근방에 대여점이 꽤 많거든요. 길도 널찍하게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바이크로 즐기면 훨씬 더 밀도 있는 여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일찍 온 탓에 석양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만 정말로 지는 해가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오전보다는 조금 늦은 오후에 발걸음해서 트레킹도 하시고 제주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일몰과 함께 하루의 마무리를 낭만으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할 곳은 제주의 동쪽 한라산 중턱의 어둠해입니다. 울창한 삼나무 숲에서 느껴지는 여유가 무척 매력있는 절물 자연휴양림을 소개합니다. 면적이 무려 90만 평에 달합니다. 게다가 조성된 숲길의 총 길이는 30km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러보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머리가 아픈 분들은 사물길만 다녀오셔도 충분합니다. 휴양림을 대표하는 존재인 만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닐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적당히 비가 오고 습한 날에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신 풍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과 체력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름을 오르셔도 좋습니다. 경사는 크게 험하지 않고요. 거리도 짧아서 등린이 분들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도 오름을 올라본 적 없는 분들은 이 기회에 마수거리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살포시 전하면서 지금까지 절물자연 휴양림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입니다. 이번에는 동쪽 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산일출봉을 버타한 풍경이 기가 막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다가 있는 광치개변으로 떠납니다. 제주국제공항 1번 타는 곳에서 111번 버스에 몸을 싣고 75분을 달리면 성산일출봉에 닿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도 앱을 이용해서 10분 남짓을 걸어주세요. 어렵지 않죠? 이 바닷가의 진정한 매력은 성산일출봉이 있음으로 해서 완성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가장 극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광치개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네요. 물론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올해 중에는 깨끗한 하늘 아래에 광치기 해변을 만날 수 있게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올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치기 해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귀포로 갑니다. 잘 알려진 관광단지죠. 저는 중문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려는 곳은 대포 주상절리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공항 5번 타는 곳 옆에서 600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70분 남짓을 달려 주상절리대 정류장에 하차하면 도보로 5분 이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멀지 않습니다. 표지판이 알려주는 대로 이 길을 따라서 10분 남짓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용암이 급격하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형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주도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증거 중 하나라는 뜻이죠.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중순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일부 구간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역시 공사로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주상절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이 내리막의 끝에 조그마한 해변이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시면 주상절리를 조금 더 가까운 낮아진 시선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진 않지만 전국을 통틀어도 몇 군데 없는 주상절리입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 웬만하면 들르게 되는 중문이잖아요. 외면하지 마시고 발걸음 하셔서 여유롭게 산책도 즐기고 주상절리를 덕한 제주바다의 아름다움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포 주상절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서귀포입니다. 상당히 번화한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의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꽤 유명한 관광지인 외돌개와 천지연 폭포를 지근거리에 두고 있지만 희한하리만치 관심 주는 이가 없습니다. 황후지 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승이 필요 없다는 규칙을 어기게 됐습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정말 가깝지만 당황스럽게도 공항에서는 직행버스가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주버스 터미널로 이동하신 다음에 282번 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삼매봉 정류장에서 내린 뒤에 도보로 10분입니다. 제주 올레길 7코스 일부입니다. 바다는 언젠간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걷겠습니다. 열심히 걷다 보면 황후지 선녀탕이라고 써진 팻말을 만나게 됩니다. 계단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현무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마 평소라면 아늑했을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 한 점 없이 잔잔한 옥빛 바다여야 하는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네요. 어찌됐건 이 바다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 선녀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것 같은 아름다움입니다. 스노클링을 즐길 수도 있고 물놀이도 가능합니다. 길이 넓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이 들어쳐도 꽤나 북적이는 인상을 줍니다만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아서 체감은 훨씬 여유롭습니다. 선녀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외돌개도 다녀옵시다. 엄섬이 함께하는 아주 멋진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진지로 사용됐던 황후지 12동굴에도 다녀옵시다. 서로 반대 방향이긴 합니다만 둘 다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떠날 시간입니다. 작별 인사를 나눠줍시다. 지금까지 황후지안이었습니다. 이제 한 곳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지런히 달려봅시다. 우리는 다시 제주시로 향하겠습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으니 느긋한 여유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으로 떠납니다.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항 6번 타는 곳에서 465번이나 466번, 332번, 325번을 타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수목원으로 진입하는 길이 상당히 깁니다. 어떤 버스를 이용하든 관계없이 최소 10분은 걸어야 하니까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만 평이 넘는 대지위에 정말 많은 수의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들도 꽤나 다양하게 있어서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꽃 구경, 나무 구경하면서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은 한라수목원입니다. 제주시의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영동에 이 정도로 잘 가꾼 정원이라니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참 부러워집니다. 연꽃이 가득한 이렇게 예쁜 연못도 있으니 말이죠. 체력이 열어가는 분들은 10분 정도 걸어서 수목원 안에 자리하는 광해오름을 올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르는 동안에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조리떼를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정상의 풍경이 상당히 매력적인 오름입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맑은 날에는 제주 바다가 고즈넉하게 펼쳐지고 한라산의 넉넉한 산세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비교적 생소한 곳들을 엄선하려고 나름 꽤나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부디 제가 전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제주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즐거움 한 줌을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토파볼 수 있는 제주도의 자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트아이 여행일기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